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장세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된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형국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조정을 받는 장에서 잘 또 우리가 드리블 해서 지금 다시 또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머니케어 뉴스의 포트폴리오의 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12월 농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죽은 자식도 살려내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은 여러분들이 또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둘씩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릴 테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야기 드려봤자 특별히 많은 멘트 드릴 내용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미 보여준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 실적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실적만 보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죠. 사실 오늘 BOJ 회의가 잘 끝나고 나면 그 후로 수급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제 대형주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기 때문에 일단 24일까지는 빌빌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고려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한 1월 초중순 되면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예상치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리포트들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24일까지는 수급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버리지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상당히 또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세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명 큰 손들 자금이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별로 안 하려고 애렸을 것 같아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 똑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랑 그래 특별히 많은 멘탈 드리진 않고요. 다만 저는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중이 10%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SK 하이닉스 가지고는 지금 롱숏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가는 드리블하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쪽에 눌러오면 또 비중 확대하고요.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든 방향성을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를 다 묵직하게 들고 가버리면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런 개념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비중 또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평단 좀 낮춰놨잖아요. 바로 어떻게 돼요? 예, 올라왔어요. 물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죠. 여기 오버행 떨어진 자리와 요 사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답을 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거 보고 우리가 포인트 잡아서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50만 원 정도 가면 기본 수익률 나오나요? 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적정한 때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서 위중 확대 진행하면서 평단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44만 5,313원입니다. 평단가가. 그리고 이 라인 밑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까마귀 고기 다 먹고 나면 뭐 한다? 그리고 나면 다시 사람들이 저거가 냄새가 나네? 저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제 말대로다가 조금씩 반응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20일 라인 쪽으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 좀 눌리는 성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상황 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걱정해야 될 분야는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물이 있는 것이 47만 5천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저 자리만 가도 기본 수익률은 나와요. 일단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IG 넥스원더 여러분 오늘 리포트 나왔지 않겠습니까? 목표가가 얼마로 나왔다고요? 예, 60만 원, 뭐 66인가 이렇게 찍힌 것 같은데 제가 리포트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핵심만 좀 추려봤는데 제가 뭐 그거 굳이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상 여러분들 LIG 넥스원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라고 말씀드렸고 4분기 실적은 그냥 뭐 컨센서스 부합 정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빈 공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단 조절해가지고 끌고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43만 원까지 낮춰놨잖아요. 이제 좀 조금 안심이 좀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버텨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죽은 놈도 살려내는 능력을 갖다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거 항상 드리블을 잘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또 여기서 주춤주춤 할 거예요. 여기서는 또 야, 이게 뭐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서 당장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아니고 저런 시그널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뭐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글쎄요, 조금 상방으로 보는 쪽이 상당히 많아졌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먹을 만한 것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이죠. 자, 우리 생각해 보면 50만 원까지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기본 수익률 이상 만들어지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이 빈자리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올라가게 되면 약간 눌림이 있는 것들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로 다 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올 만한 걸 우리가 손절해 버리거나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수익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죠. 우리가 비중이 한 6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쭉 치고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 수익 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익률로 승부하면 안 되고요. 수익 금액으로 승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아예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빈 공간 여기를 갖다 줄여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거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주가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뭐야? 리즈너블하게 움직여가는 주가의 현상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떨어질 때는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팽개친 거라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하락 사유가 여기서 떨어진 이유는 방산주가 다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레벨 다운 한 것뿐이지 실제로 동종목들이 나빠서 그렇게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산주 관련된 애널리스트들 생각은 똑같은 거죠. 정고점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충분히 지금 퍼포먼스는 나온다는 것만큼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리포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 우리가 중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겼구나라는 것들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거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양호한 상태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도 기다려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둘씩 살려내면서 또 우리가 회전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거 살려내고 나면 뭐 다음번에 또 다른 것들 잡혀 있는 것들도 살려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 해양 뭐 최근에 저는 이렇게 이 라인이면 여러분들께서 거의 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최근에 보면 기사도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올해 LNG 관련된 발주만 100척 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발주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익스펙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낮아진 구간이 되면 더 이상 뺄 만한 사유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다 체크해 보면 뭐 자회사, 뭐 배당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보면 LGD 한국조선해양은 계속해서 비중 확대 준비를 하면서 가는 것들이죠. 다만 제가 이 라인이 유지가 되는 과정 속에 손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갖다 무너뜨리는 자리가 120일 라인 무너뜨리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해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가면 편안할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서둘러서 더 많이 먹으려고 사실 돈을 갖다 더 막, 그죠? 뭐 퍼붓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원칙과 룰을 지켜나가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다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또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HD 현대 마린 엔진. 오늘 아침에 제가 프리마켓에 여러분들에게 뭐 했습니까? 예, 평단 조절을 하면서 82,900원 이렇게 찍어 놨었잖아요. 예, 그래서 비중 10%에서 우리가 20%로 어프로 올리면서 평단이 82,900원이 됐고요. 기계적인 자리라서 비중 10%니까 우리가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봐가면서 해야겠죠. 이 120일 라인 무너지지 않으면 비중 확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모니터 하면서 가면 된다. 올라가면 땡큐, 내려가면 비중 확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HD 한국조선해양과 동일합니다.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스테이블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드립을 해 나가는 거 맞습니다. 죽은 놈들 살려내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곳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움직임,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중 30%였던 거,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비중 10% 다운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된 뭐 스페이스X가 상장된 내용,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다리면서 좀 잡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 올라가는데 저거는 언젠간 분명히 또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현금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반토막 나요. 그럼 그때쯤에서 우리가 또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래에셋증권은 그것을 다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IMA 계좌부터 있고 뭐 배당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그 배당 수요일에도 조금 있어서 매기가 들어오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쯤 되면 우리가 뭔 짓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니까 어느 정도는 다 나오잖아요. 이제 부담도 없잖아요. 비중 다시 20%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단가를 갖다 계속 컨트롤 해 나가면서 비중 확대 축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도 수익을 만들어 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분들은 그게 안 되지. 그것이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해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맨 클럽에 가입하셔가지고 더 좋은 또 플레이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자, LS 에너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조금 소소하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일본이 뭐라고요? 예, AI를 갖다 살려내야 돼요. 그건 국가 정책 사업이에요. 중국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하고 경쟁에서 가장 밀리는 부분이 뭐예요? 에너지 부분이에요. 특히 발전 설비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겠죠. 중국은 아파트 사이로 초고압 케이블이 지나다닐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미국은 뭐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지 함부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스피드 엑스법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법안도 좀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본 정책의 골자가 뭐냐 여기를 더 많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미국은요. AI 발전 부분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그죠? 패권국이라는 그런 지위를 놓게 되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독한 놈들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글쎄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이나 일본한테 돈 미국한테 투자해라고 해서 돈 엄청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가요? 예, 바로 전력 설비 이쪽 부분이 기본이에요. 원전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쪽에 투자가 되는 게 핵심 포커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때가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주고 가면서 평단 조절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예를 들면 LS 에코에너지든 아니면 LS일지, LS 일렉트릭일지, 일진전기일지, 산일전기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된 쪽에서 얘기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연동성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가 타겟이 딱 설정이 됐으니까 그 돌고 앞으로 가는 과정 속에 뒤따라오는 것들, 거기서 수혜를 받는 것들, 결국은 뭐 한국 기업이 다시 줘놓고, 그죠? 우리가 투자한다, 우리가 다시 회수해오는 그런 현상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쫄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더 아래 내려가면요, 비중 확대하면서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중을 적당하게 관리해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들어오면 땡큐 하고 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1분기 실적 좋아요. 자,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같은 골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들어오면 비중 확대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비중 20에서 10% 덜하면 여기 수익을 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거 덜고 왔으니까 쫄지 마시고, 내려오면 여기죠. 여기도 와주면 좋겠어, 차라리.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럼 여기 비중 20%딱 없애서 30%로 확대하고 나가면서 그냥 확 평단 낮춰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며칠 내로 수일 내로다가 아마 다음 주 정도쯤엔 저건 우리가 비중 확대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진전기도 제가 보고 있어요. 오늘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건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가 상당히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모든 내용들을 다 하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BOJ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미국 정책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단지 수급이 좀 죽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한다? 공략을 해주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텍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기업 내부적으로는 부채가 좀 늘어난 부분인데 그거는 영업이익이나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전 최근에 보면 전환사채 발행 물량이 이제 상당히 좀 많기도 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수렴을 했거든요. 62편까지 수렴을 했고요. 그럼 여기가 공방 자리예요. 무지무지하게 공방을 또 때려야 되는 자리이면 틀림없는데 지금은 수급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동사의 실적은 확정적인 그다음에 빅세븐의 그죠? 빅테크, 미국 빅테크로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심텍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행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 수렴이 떨어지는 자리, 아래쪽 자리 있잖아요. 이 아래쪽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평단 관리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아까 2분까지는 올라왔는데, 제가 비중 축소에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굳이 애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다음 주에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덕전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니까.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어제 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참조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같은 놈, 뭐, 그래서 움직이는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스페터시스가 가장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주가의 위치가 높잖아요. 어느 정도 왔을 때 자리 잡느냐 이 부분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가도 이스페터시스는 늦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택 쪽이나 대덕전자에서 먼저 하나 치고 올라오면 치고 빠지고 이스페타시스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간절한데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파마 리서치 때문에 여러분 많고 좀 사실 고민이 좀 많긴 하시죠.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손 안 대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별 말씀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JP 모건이 여러분 동종부에 대해서 지분을 5% 보유했다는 뉴스는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주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38만 5천 원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주가는 무너뜨릴까 안 무너뜨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어디서 뭐 해줍니까? 예, 바로 우리가 평단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5만 원과 자, 38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거의 17만 원 정도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만 딱 잡아서 우리가 잡아주면 한 7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만 낮춰주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평단가 예를 45만 원 이 라인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60일이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당장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며칠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수기 지금 사실 4분기 실적이 이 회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4분기에 재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지나가는 과정, 그 자리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둘릴 필요는 없고, 일단 저 가이드라인을 알았으니까 좀 더 움직임 확인하다가, 글쎄 1월 한 중순쯤 그 가는 사이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하는데 45만 원 이하로 맞추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죽은 놈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건데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 LNC 바이오 얘기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거랑 너무 비교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뭐, 증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워낙 LNC 바이오가 지금 시총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먹을 거리가 많고 그런 것들이 얘가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건데, 실적 가이던스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종목의 주가가 여기까지 올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요. 성장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위치는. 근데 쟤네들이 지금 지분을 갖다 5% 보유한 종목을 어떻게 드립을 해나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건 상방으로 끌어올려야지. 그래야지 자기들이 어때요. 단순 투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저 자리 주가에서 저 밑으로 내릴 만한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걔들 자체 목적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 얼마나 바랄까라고 생각하면 걔들 보통 업사이드 20% 이상은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지금보다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사는 업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무너진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안 밀어 올릴 것 같고 여기 어디예요? 그래서 요 근처 어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정도 보고 우리가 전략을 좀 준비해서 출구 전략을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돈이 또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금 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거 활용할 때 쓰려고 다 이렇게 아껴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땐 또 과감할 땐 과감하게 준비를 해주시면서 갈 수 있는 생각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트레이딩 개념으로 했는데 그래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저도 사실은 이 종목은 가지고 있는데 뭐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33,250원 뭐 이 정도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CDMO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만 비중 올려서 스몰캡 비중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대형주 비중이 아니고요. 저는 그 종목 같은 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보통 보면 이 정도 종목 있잖아요. 3,000원짜리 이 종목 갖고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몇백을 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종목 갖고는 한 50% 정도까지 좀 올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은 여러분, 그거 낮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 있잖아요. 3,250원. 저 정도 자리만 맞춰놓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볼 땐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뭐 버렸다 생각하고 나는 싫어 이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적자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얘기 드린 거고 저 CD에 뭐 이슈 때문에 한 거니까 지금 법안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신규 접근할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재미가 있고 가끔가다 소주값 한 잔 얻을 수 있는 정도 생각이면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해 마지막 리뷰 체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저는 이거 굳이 브리핑방에서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3,250원 여기만 이하로만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트레이딩이었으니까 굳이 예를 들면 또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명히 또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3,250원 넘어가면 그냥 여러분 땡큐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방송도 가끔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사유예요. 너무 오래 들고 있었잖아. 재미가 없어. 이렇게 작은 종목이 그동안 한 번도 안 주고 근데 분명히 한 번 움직이긴 하거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끌인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